네,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겠네요. 저희가 지금 오늘 하루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스케치업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없이 어떻게 무료로 혹은 가장 PC에 그런 프로그램에 무거운 부담감 없이 가볍게 쓸 수 있는 웹 버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웹 버전은 사실은 많은 많은 이런 툴들이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 버전을 먼저 보고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웹 버전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급할 때라던가 아니면 컴퓨터가 내 컴퓨터가 아닐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지금 당장에 내 프로젝트에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웹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렇게 설치 버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의 툴들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때는 설치 버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간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범위, 그리고 웹 버전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다, 그리고 웹 버전은 어떻게 사용했다, 설치했다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라지 툴셋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는 실습과 전반적인 스케치업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 그리기 툴을 활용한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기 툴을 통해서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 보고 구체적인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각각의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툴의 활용도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실습을 하는 걸로 이번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방으로 네모가 보여져 있는 사방으로 화살표가 보여져 있는 이 툴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마우스 커서를 올렸더니 그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브 툴이라고 해서 개체를 이동하거나 선택한 요소를 이동하거나 확장시키거나 복사하거나 배열할 때 활용되어지는 툴입니다. 무브 툴이라고 한다면은 영어의 약자가 뭘까요? 네. 보통 이렇게 수업하는 거랑 좀 다르다, 그죠? M입니다. M인데요. 우리가 어떤 툴을 활용하던 간에 단축키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활용하던 간에. 그래서 우리가 스케치업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축키로 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키에 대해서 키의 단축키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화살표에 선택 툴이 되어져 있는데요. 선택 툴은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모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이 되어집니다. 자, 선택 툴이 되어지고 이 선택 툴에서 나는 갑자기 그 개체를 옮기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 키보드에서 알파벳 M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그 무브 툴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개체를 만들어서 무브 툴의 활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선택한 다음에 무브 툴로 이렇게 옮기는 거. 자, 옮길 때도 이렇게 빨간 축에 맞게, 녹색 축에 맞게, 내지는 파란 축에 맞게 이렇게 스냅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무브 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분 혹시 보셨나요? 제가 한 번 클릭하고 더블 클릭을 했죠. 그랬더니 이 파란색에 선택되어진 영역이 보이실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했더니 이렇게 선택이 전체가 되어졌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어졌으니까 선택되어진 모든 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요,
얘만 선택했어요. 모서리만. 자, 그럼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무브툴을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모서리만 옮겨집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한 번 클릭했었을 때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곳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더블 클릭을 했었을 경우에는 내가 선택되어진 것을 감싸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자, 3D 개체가 됐었을 때는 더블 클릭은 내 면을 선택을 했다면 그 면이 맞닿는 변, 사이드까지 선택이 되어지는 거고, 3D 도형이 되었을 때는 트리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전체에 속해져 있는 그 전체의 도형, 그러니까 내가 선택되어진 전체 도형이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다른 툴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브 툴은 내가 어떤 면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명령어의 입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내가 혹시나 변도 면도 아니고 점을 선택하게 되면 또 점만 움직여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얘가 선택한 요소를 이동하거나 확장하거나 복사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복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사가 되어지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놓여지는지 이런 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싶어. 무브 툴에다가 이 그대로 있는 무브 툴 하얀 화면 보이시나요? 요 무브 툴 요 툴을 저를 잘 보세요. 저 커서를 잘 따라오세요. 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무브 툴에서 컨트롤을 누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무브 툴 옆에 플러스가 되어졌는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이동하면서 복사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택되어진 거에서 무브 툴에다가 컨트롤을 눌렀더니 플러스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갈 길 한 장 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에도 스냅을 따라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무브 툴을 복사를 할 건데 얘와 얘 사이가 한 50cm 정도의 크기가 50cm 정도의 거리가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 자, 잠깐만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이즈가 좀 잘 맞아야 돼서 50에 50cm 짜리의 크기를 만들고요. 나는 얘가 간격이 50cm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가서 간격을 100cm 이렇게 두면요. 한번 볼게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리가 이렇게 50cm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거리가 50cm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50에 50cm의 정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근데 얘를 이 옆에다가 나와 이 아이의 사이의 거리가 100cm였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숫자를 얼마나 입력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150이라고 정했습니다. 엔터. 자, 그럼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100cm입니다. 자, 눈치를 채셨나요? 여기서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얘와 얘 간격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여기 첫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 사이의 거리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100cm의 거리를 띄워두고 1000mm의 거리를 띄워두고 싶어 라고 하고 제가 1500이라는 숫자를 입력했던 이유는 얘가 50cm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두 도형의 시작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입력해 주시면은 균일한 간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자, 무브 툴의 또 다른 기능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500에 500짜리의 도형을 만들었는데 얘를 마찬가지 나는
50cm의, 그러니까 500mm의 그 간격을 두고 이 뒤에 도형이 한 5개 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어. 자, 물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했듯이 무브 툴에다가 컨트롤 눌러서 더하기 눌러가지고 간격 재가지고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하면 되죠. 자, 하나씩 하나씩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근데 우리는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볼게요. 얘를 클릭을 해서 무브 툴로 복사를 합니다.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50cm 간격을 둘까봐. 자, 그럼 50cm 간격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앞점,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1000mm, 1000mm, 그러니까 100cm의 거리를 두게 되면은 이 거리가 앞서 그림들과 마찬가지로 간격이 50cm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어요. 자, 여기 이 VCB 창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기다가 나 뒤에 몇 개 만든다 그랬지? 5개 더 만든다 했지? 곱하기 Shift를 누르고 숫자 8을 누르면 곱하기가 됩니다. 5개, 숫자 5 누르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더 만들어지신 거 보이시나요? 자, 간격도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개체가 있는데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도형의 크기를 뒤쪽 거리 상관없이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되어진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요. 난 여기서 우리가 비주얼 머천다이징 실습을 할 때 옷걸이를 이렇게 개체를 만들어가지고 옷걸이를 만들게 되면은 이 행거에서부터 이 행거까지 난 옷 10벌 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도 같은 간격으로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또 한번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500에 500. 나는 이 도형을 여기 복사를 할 건데 이렇게 멀리 한 이쯤 되는 거리까지 보니까 한 4,000이네요. 4,000이면 한 400m? 400cm, 4m 정도 거리가 되겠다. 자, 4m 정도 되는 거리에 행거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균등하게 옷을 같은 간격으로 제품을 걸어두고 싶어. 혹은 나는 테라스를 만들 건데 난간의 크기가 2m인데 균등하게 나무 목재가 10개가 있어. 걔를 나누어서 걸고 싶어. 자,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 사이에 나를 포함해서 몇 개? 한 5개 정도만 더, 5개까지 안 들어갈 것 같다. 한 3개만 더 둘까봐.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복사를 해서 저 멀리까지 가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다른 키를 만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는 나누기라는 개념이 쓰여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공간까지의 내가 공간을 나누어서 같은 간격으로 모델링을 할 거야. 자, 이때 나누기는 슬러시에다가 나를 포함한 개수 3개를 누르면 엔터. 나를 포함한 개수 하나, 둘, 3개가 복사된 나를 포함한 개수 하나, 둘, 3개가 같은 간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833.3이 나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무브툴이라는 이 간단한 툴을 가지고 확장되어지는 개념은 복사하거나 아니면 여기 공간을 나누거나 하는 경우로도 많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 너무 당연하게 많이 쓰여지기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충분하게 실습하는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그러면 할게요. 자, 도형을 한 번 더 실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두 개는 똑같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곱하기와 나누기 개념부터 한번 다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설명 아니고 여러분들 저 하는 거 한번 따라 보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형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 봐요. 500에 500cm짜리, 500mm짜리 도형을 만들어서 난 얘를 복사를 할 거야. 어떻게? 아까 50mm 간격으로 했으니까 나는 이번엔 조금 더 넓게 만들까봐 1500 입력을 해서 만들고 이거 뒤에다가 똑같이 4개 정도만 더 만들까봐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곱하기 4개 엔터 뒤에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개수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내가 균등한 입력했던 크기만큼 잘 띄어졌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자, 다음 또 똑같이 네모 500에 500짜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여기를 거리를 한 5m까지 멀리 가버릴까봐 축을 스냅을 맞출게요. 꼭 이렇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 안 맞추고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길로 5천 이렇게 눌러서 가면 그 길로 가요. 그리고 그 직선을 기준으로 나누기 나는 한 4개 정도 넣어볼까? 4개 나누게 되면 나를 포함한 개수 이렇게 4개가 나온다라는 거. 자,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스냅을 맞춰서 직진을 해서 갔더니 같은 균등한 크기가 나왔고요. 마찬가지 나는 이번에 자유롭게 스냅에 붙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한번 가봤어 라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맞게끔 같은 간격으로 도형이 복사되어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자유롭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실습이 되어 가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또 새로운 마음을 그릴 수 있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선택 툴로 바닥면을 깨끗하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또 딜리트 손으로 쓱쓱쓱쓱 밀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자, 새로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자, 여기 밀기, 끌기 툴입니다. 앞에서 면을 만들었다면요. 이 면을 만들었던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3D 모델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 밀기 끌기 툴, 푸시 앤 풀 툴이라고 쓰여지기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무브 툴의 단축키가 뭐였죠? M이었죠. 눈치 빠른 친구들 알 거예요. 푸시 앤 풀 툴의 단축키는 마찬가지 다른 거 막 쓰다가 P 누르면 푸시 앤 풀 툴로 바뀌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도형을 만들게요. 자, 우리 많이 헷갈리니까 사이즈는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50cm짜리 도형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이제 선택을 해서 내가 당길 부분을 선택합니다. 푸시 앤 풀 툴은요. 선은 안 당겨져요. 면만 당겨집니다. 자, 다가가서 제가 면이 잘 선택되어졌는지를 보고요. 키보드에서 푸시 앤 풀 단축키 옮겨지게 되면은 나 당길 준비 됐어 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떴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올라온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거는 무엇이다?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밑에 우리 V12 창이 보이실 거예요. 내 높이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멈춰도 되지만 우리는 정확한 모델링을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자,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아당겨 놓고 500이라고 눌러봅니다. 자, 마우스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살펴봤더니 스티브 잡스 같은 아저씨 옆에 50cm, 50cm, 50cm의 정육면체가 나와 있는 거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실습을 해볼게요. 우리 원기둥도 하나 그려봐야죠. 반경이 얘랑 비슷한 사이즈로 하려고 그러면은
250으로 해야 되겠죠. 엔터 누르고 또다시 푸시 앤 풀 툴로 당겨서 이렇게 한번 당겨봅니다. 자, 이렇게 원기둥과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얘가 궤도라는 걸로 해서 카메라의 눈높이를 옮겨지는 툴이니까요. 이때까지는 평면 작업을 할 때였으니까 카메라를 이 뷰로만 봤으면 됐지만 3D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궤도라는 걸로 해서 내 주변의 내 시선을 내가 결정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막 오 이런 그 리액션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평면 작업만 하다가 이렇게 3D 작업이 올라오는 거를 이때 제일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집에서도 오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푸시풀 툴이 단순하게 이렇게 사각 기둥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을 당겨주기도 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사각 기둥 한번 보시면요. 이 사각 기둥에다가 제가 네모난 창문을 하나 만들어 줄까 봐요. 자, 이렇게 창문의 크기는 뭐 한 100에서 100cm짜리 100mm짜리 만든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푸시 앤 풀 툴로 면이 이미 나눠졌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갔으면 하는 면을 선택한 다음에 푸시 앤 풀 툴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밀어주게 되면요. 보이시나요? 중간점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엑스레이 보이시죠? 점선으로 도형 안쪽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넘겨서 느낌대로 하시면요. 이렇게 돼요. 카메라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와 버려요. 튀어나와 버리는데 다시 돌려서 우리의 스냅을 잘 활용해서 자 붙었다 스냅 끝점 내지는 중간점 엣지를 부딪히게 되면요. 자, 한번 볼게요. 저 뒤에 초록색 라인이 보이시나요? 이 도형에 구멍이 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시 앤 풀 툴은 면을 들어 올리고 내려 올리고 그리고 밀어주고 끌어주고라고 해서 끌어주고라고 해가지고 이 평면적인 구조의 평면적인 모델 평면적인 도형에다가 이렇게 입체적인 공기를 불어주는 툴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 기둥과 사각 기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또다시 다각형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이제는 사이즈 말하기 지겹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만들게요. 250 맞추고요. 얘 변의 수를 좀 많이 해볼까 봐요. 한 팔각형 이렇게 S 이제 익숙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선택해서 푸시 앤 풀 툴로 당길 건데 얘는 조금 낮게 한 150 이렇게 당겨볼까 봐요. 이렇게 만드는 실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시 앤 풀 툴을 설명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 300짜리를 만들고 변의 수를 한 15S 이렇게 만들까 봐요. 자, 마우스 돌려가지고 이렇게 당겨진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얘를요, 저는 이렇게 당겨가지고 뭔가 햇님 모양처럼 만들까 봐요. 어떻게? 한 50만 당길까? 한 50mm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당기면 이 도형이 전체적으로 커질 테니까요. 한 변 건너뛰고 한 변 이렇게 당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선생님 한 변 당겼으니까 이 옆에 또 푸시 풀2 눌러서 푸시 풀2 눌러가지고 이렇게 50 이렇게 당겨야 될까요? 자,
스케치업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한번 볼게요. 얘는 푸시풀 툴은 앞에 내가 했던 명령어를 기억해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같이 반복으로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앞에 우리가 50mm 당겼죠? 그 옆에 우리가 당겼으면 하는 면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얘가 몇 cm가 나왔는지 50. 얘랑 같은 크기가, 아이고, 얘랑 같은 크기가 맞겠죠? 잠깐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이렇게 같은 크기가 맞겠죠? 자, 돌려서 또 다른 변에다가 까먹지 않았을까? 안 까먹었겠죠? 당기고, 당기고. 또 까먹지 않았으니까 마저 다 당겨줄게요. 푸시풀 툴에 옆에 도형에 방해가 되지 않게 당겨주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지우고, 지우고, 아이고. 지우고 봤더니 천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푸시풀 툴이 기억하고 있는 명령어의 숫자, 그리고 푸시풀 툴이 만들 수 있는 다각형 도형의 그 기둥의 3D 모델링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계속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다음에 또 까먹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 그러니까 사각의 면이 6개가 있는 정육면체의 정육면체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 500mm, 500mm, 높이는 200mm. 그죠?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이즈에 맞춰서. 그리고 푸시 앤 풀 툴을 활용해서. 다음 두 번째, 내접 반경 250mm에 높이 300mm인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내접 반경이 250mm에 높이가 300mm인 원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실습을 선생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캡처해 두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캡처를 잘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저도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없어진다. 없어지네요. 여러분들 이 부분 캡처해 두세요. 캡처해 두시고 저도 옮겨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화면을 깨끗하게 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보기 좋은 눈 위치에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그냥 제 설명 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실습 한번 해보세요. 정육면체 500에 500 엔터 누르고 높이는 이렇게 200. 다음 삼각형 만들 거니까 다각형 툴 이렇게 선택해서 내접 반경이 250이랬네. 250에다가 삼각형이랬지. 3S 엔터 그치고 높이는 300 이렇게 삼각형 2번 미션이 완료가 됐고 다음 세 번째 원기둥. 자, 원 선택을 해서 동그라미 내접 반경 250에다가 기둥이 300mm 바꿀 것인데. 자, 저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계신가요? 표준 모델인 이 친구의 2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이가 잘 나왔나요?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정면부로 봤었을 때 얘가 200, 얘가 300mm씩의 높이감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완성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푸시 앤 풀 툴과 그리고 도형을 그리기의 툴에 완벽하게 잘 이해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더 응용해서 move to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을 move to로 복사를 해서 저기 한 5m가 떨어진 지점까지 보내버리고 5000mm까지 보내버리고 이 사이에 듬성듬성 한 2개 정도 나를 포함한 3개 정도의 간격으로 똑같은 네모가 생겼으면 좋겠어. 슬래시 나를 포함한 3개 3 엔터 했더니 총 4개의 네모가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졌겠죠. 자, 다시 이 원기둥은 반경이 250이었으니까 나랑 한 350 정도 간격을 두고 그럼 이 사이에 이 센터의 점과 이 센터의 점 사이가 350이라고 했으니까 내 반경의 사이에서 10이 더해지는 거라서 10mm가 더 더해지는 거라서 아주 가깝게 그려질 것 같아요. 자, 반경을 거리를 한 350 정도 거리를 두고 더 가야 되는구나. 한 500까지 거리를 둡시다. 500까지 거리를 두고 곱하기 3개 뒤에 더 만들어지는 거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반경이 얘도 이 점과 이 점까지의 거리다 보니까 이 반경이 250이었잖아요. 이 반경이 25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의 차이가 우리가 500의 간격을 뒀는데 이 중간점과 아이고 너무 빠듯하다. 이거 선택하기 힘드네. 자, 요 중간점과 이 중간점 사이의 거리가 5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득바득 붙여가지고 도형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수치를 입력할 때 얘가 반경이 250mm의 원기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mm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의 간격은 500mm예요. 어떻게 이 두 개가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숫자를 원기둥의 간격의 크기를 잴 때는 이렇게 느낌으로 쓱 밀어서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배의 길이가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얘도 한번 이동해 봐야겠다. 간격을 얘도 내적 반경이 250이었으니까 250 하면 이렇게 될 건가 봐요. 250 하면은 이렇게 겹쳐질 건가 봐요. 겹쳐질 거라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최소 443 이상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한 500 정도 거리까지 띄워주고 곱하기 뒤에 한 10개 만들어 버리자. 10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게 원만 그 사각형을 그렸을 때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면 끝 첫 점부터 그 다음 첫 점까지의 거리를 재면 되는데 이렇게 다각형의 경우라던가 원기둥의 경우에는 반경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각형의 경우에는 이 변의 수에 따라서 이 반경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리가 정해지고요. 원기둥의 경우에는 반경의 크기에 곱하기, 그러니까 지름의 크기 똑같이 가게 되면 바투 붙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도형을 옮겨서 복사하는데 훨씬 더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푸시 앤 풀 툴에 대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마찬가지 또 그려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위치를 제가 보고 그리기 편한 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조금 크게 그릴게요. 2500에 직사각형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높이는 이 사람 키만큼 한번 해볼까봐요. 170cm거든요. 0 하나 더 붙이면 1700. 그럼 이 사람 키와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이 사람 평균 시장보다 조금 큰 사람인가 보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한번 뚫어 보려고요. 이렇게 그냥 조그맣게 창문처럼 하나 만들어내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럼 기준을 800에 300으로 해볼게요. 자, 면이
나누어졌어요. 스케치업은 진짜 충실한 프로그램이에요.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연결되면 면이 됩니다. 그리고 선과 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면이 나오거나 면이 되어져 있더라도 닫혀져 있는 선이 생기면 그 면이 분할이 되어져요. 그래서요, 얘가 선택을 해보면 이 면과 이 면이 이미 독립되어진 면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는 얘를 구멍을 한번 밀어 넣을까 봐요. 이렇게 밀어 넣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밀어 넣으면 지금은 제가 이걸 엑스레이로 설정을 해놔서 그 아까 그 스타일 엣지를 그 페이스 스타일을 엑스레이로 해놔서 여기 이렇게 앞뒤가 다 보이는데 그냥 그 텍스처로 해놓게 되면 이렇게 친절하게 점선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까지. 자, 이렇게 보내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보내버리면요. 카메라 한번 돌려볼게요. 오, 저도 모르는 사이 뒤가 이만큼이나 튀어나 버렸나 봐요. 이 면이 밀리면서 이 뒷면이 생성되어져 가지고 이 뒷면이 밖으로 당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면이 뒷면인지 앞면인지 알아보는 거는 얘가 흰색이고 얘가 약간 회색 톤에 가깝게 되어져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얘 뒷면이에요. 모델링만 하는데 사실 뒷면이든 앞면이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재질감도 입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이 뒷면에 렌더링을 걸면은 그 렌더링의 재질감이 잘 안 읽혀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모델로 쓸 경우에는 이 면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면 반전이라고 해서 면을 뒤집어 주셔야지 돼요. 자,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멍을 뚫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저 면 반전에 관한 부분들은 재질감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푸시 앤 풀 툴로 제가 밀고자 하는 방향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 스케치 해보니까 나가는 게 보이죠? 자, 근데 이렇게 스냅이 붙어줍니다. 어떻게? 가장자리에 혹은 끝점에. 이건 뭐냐면 내가 이 푸시 앤 풀 툴로 밀고자 하는 방향에 요까지, 이 점이 닿는까지만 내가 밀겠다라고 해서 마우스를 딱 놔볼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를 돌려봅니다. 구멍이 이렇게 딱 맞게 뚫려져서 앞뒤가 다 잘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사각기둥에 창을 내는 걸 한번 해봤었고요. 자, 이렇게 끝점을 맞춰서 창을 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원기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기둥 이렇게 내적 반경 250 만들고 푸시 풀 툴로 키 크게 얘는 아까 1700 했죠? 키 똑같이 해볼게요. 1700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원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제가 또 다른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가 원기둥이었고요. 자,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동그란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이시나요? 어떤 게 원기둥일까요? 퀴즈 1번 2번 1번이 원기둥일까요? 2번이 원기둥일까요? 자, 이게 원기둥인지 아닌지의 비밀은 이렇게 밝혀집니다. 자, 제가 둘 다 키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700이었죠? 아까 기억했듯이 더블 클릭, 이렇게 키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투표에 1번의 원기둥을 거셨나요? 2번의 원기둥을 거셨나요? 정답은 원기둥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1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은 뭔가요? 자, 2번은요, 다각형이지만 자세히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면의 수를 막 분할을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탑뷰에서 봤었을 때
똑같이 원기둥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뭔 상관? 동그라미 원기둥은 똑같은데 뭔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푸시 풀 툴 당겼을 때 다각형 툴은 내가 면을 나눈 만큼 면이 당겨지기도 하고 밀어지기도 하는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곡면의 원기둥은요, 안 되는 거예요. 곡선 또는 매끄러운 표면은 푸시 앤 풀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공간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기둥에 굴곡이 되게 많잖아요. 걔를 단순히 원기둥으로 표현을 하고 그 뒤에 디테일을 넣기에는 이 스케치업에서 원기둥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사각기둥에 변의 개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명대학교에 우리의 동서문화관 앞에 있는 기둥처럼 이렇게 톱니처럼 밀어주기도 하고, 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전에 했던 사각기둥에 창문 넣기, 그리고 원기둥과 다각형 기둥에 비교하는 것들, 선생님이 지금 우리 같이 했던 요 내용들이죠. 이거 여러분들도 직접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도 같이 할게요. 제 설명 듣지 말고 그냥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도를 보기 위해서 저도 같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크기 상관없이 우리 그냥 만들어 봅시다. 사각기둥에 창문 넣기라고 해서 사각기둥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창문 밀어 넣는 그 구멍을, 빵꾸를 뽕 잘 내는 그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뒷면이 드러나지 않게 끝점을 스냅을 확인해서 창문의 구멍을 잘 뚫는 실습, 첫 번째 실습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원기둥과 다각형 기둥을 비교하고 푸시 풀 툴의 수치를 기억하는 그런 톱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하려고 해요. 원기둥은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6S, 변이 36개 이상 정도가 되면 거의 동그라미에 가깝게 기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변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지만 일단은 제 수업 시간에서는 가장 원기둥에 가깝게 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숫자를 임의로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곧 없어지니까요. 캡처하세요. 사각기둥에 창문 넣기, 그리고 원기둥과 다각형 기둥을 비교하는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업 시작하시고요. 저도 속도 맞출 겸 같이 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사이즈랑 상관없이 만들어서 푸시풀 툴로 당긴 다음에 화면을 바꿔서 그 사각형의 크기,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의 창문의 크기, 이번엔 길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카메라를 돌려서 나가는 방향을 보고 쑥 밀어줍니다. 교차되지 않게 가장자리 점을 잘 맞출 수 있게 끝점 스냅을 딱 잡아서 이렇게. 구멍이 잘 뚫렸네요. 뒤에 연두색 선도 보이고. 자, 또 한번 해보세요. 원기둥 크기 상관없이 만들어서 당겨보고, 다각형 기둥 크기 상관없이 변의 개수 만들어보고, 원기둥이랑 가깝게 당겨보고, 그랬더니 엄청 닮아있지만 아예 다른 도형이 되었습니다. 자, 얘를 나는 변마다 또 당겨야지, 그치? 이만큼. 이번엔 좀 많이 당겨야겠어요. 이렇게 당기고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당겨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카메라를 돌리는 속도도 그리고 카메라 위치, 눈을 잡는 속도도 너무 당연히 빠른 거예요. 짜잔, 나는 완성.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완성되어 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기 툴 2회차 시간을 배웠었고요. 3회차 시간에는 그려놓은 도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옮기고 확장시키고 복사하고 채우고 하는 무브 툴과 밀고 당기고 3D의 모형을 만드는 푸시 앤 풀 툴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차츰차츰 여기 툴들 배우는 걸로 할게요. 자, 1회차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차 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톡이나 메일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은 같은 아이디 네이버 메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스케치업에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메시지나 메일 주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